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천지의 바둑판, 오선 의기혈로 보는 인류 역사. 2016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대표 이세돌의 바둑 대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바둑이었을까요? 왜 체스도 아니고, 왜 장기도 아니고, 왜 인공지능은 바둑에서 인간에게 도전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한 장의 그림과 만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오선 의기혈도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천지와 인간 그리고 후천 문명의 흐름을 담은 오선 의기혈입니다. 각 상징은 우주의 법칙과 도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숨은 의미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그림에는 5명의 신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풍류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매우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5 신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둑을 두는 신선은 2명뿐입니다. 나머지 3명은 판을 바라보거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일까요? 바둑의 본질은 항상 2 흐름입니다. 흑과 백, 즉 음과 양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변화가 항상 2 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선 의기열의 바둑판은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천지의 운수가 펼쳐지는 판으로 해석됩니다. 사슴을 쓰다듬고 있는 신선은 마고, 천지 어머니를 상징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 시원을 뜻합니다. 신선은 인간과 우주의 근본 흐름을 깨닫게 하는 인도자, 후천 문명의 뿌리와 중심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2 번째, 복숭아를 들고 있는 선녀. 여기서 복숭아는 열매, 인간 완성과 도통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선녀는 후천 문명을 이끌 도통 지도자이며 그녀가 든 복숭아는 영적 DNA, 미래 문명을 이어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3 번째, 바둑을 두는 사람 1명은 선천 문명과 권력을 상징하며 인간과 역사의 사건들을 조율합니다. 돌 하나하나가 사건, 역사적 선택 하나하나가 후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번째, 바둑을 두는 또 다른 사람. 그는 성인과 도의 중심을 상징하며 역사 속에서 인간 문명과 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2 사람이 함께 바둑판 위에서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5 번째, 혼수를 두는 인물 1명. 그는 사건 속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적 조언자이며 천지와 인간의 흐름을 연결하며 올바른 도적 판단을 돕습니다. 6 번째, 또 다른 혼수 인물은 후천 문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역사와 인간 문명 속 균형을 잡습니다. 2 훈수는 바둑판 위의 사건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네, 숫자 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천부경 중심수 태을천상원군 6글자 화투 6번 서시 6한극 오선 의기열 속 6 인물과 함께 우주의 중심에서 열매를 맺고 인간과 역사의 흐름을 조율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수의 중심입니다. 6명, 6 역할은 사슴과 신선, 선녀와 복숭아, 바둑두는 2 사람, 혼수두는 2 사람,
오선 6.25 속 인물들은 단순한 그림 속 인물이 아니라 후천 문명을 인도하고 인간과 우주의 흐름을 조율하는 구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숫자 6, 우주의 중심과 열매가 있습니다. 천부경 81자 그 가운데 중앙에 자리한 숫자 6.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 중심과 천지의 이치를 담은 자리입니다. 음양과 사시, 생장, 염장의 원리가 이 한 수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6은 우주의 중심, 천지 조화의 핵심 자리, 모든 변화와 조화는 이 수를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천지의 이치 자체를 상징하는 중심수입니다. 유파는 29점의 구조, 중앙 1점은 북극성, 주변 28점은 동서남북 사칠성, 바둑판 속 38성과 흑백돌은 음양과 단주, 상제님의 도수적 상징. 6은 하늘과 땅, 인간과 역사, 천지 조화가 만나는 중심 자리입니다. 주역의 중수감계와 연계되는 6. 보름달과 북극성을 통해 우주와 인간 문명을 이어주는 핵심 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6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우주 원리와 인간 문명을 잇는 중심수입니다. 북극성, 마고와 코스부님, 유판과 바둑판, 우주의 중심과 문명의 중심, 모든 변화와 조화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흘러가며 새로운 시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6은 우주와 인간, 역사와 도의 중심을 상징하는 숫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장기는 전쟁 게임입니다. 말의 이름도 장군, 차, 마, 포, 병, 즉 군대 조직입니다. 목표도 단순합니다. 왕을 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장기는 전쟁, 전술, 권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바둑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바둑에는 왕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모든 돌이 같은 존재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영역을 만드는 것, 즉 질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전쟁이 아니라 자연 질서와 더 가깝습니다. 바둑판은 19 곱하기 19입니다. 돌을 놓는 교차점은 361개입니다. 이 숫자는 동양 우주관과 연결됩니다. 360은 하늘의 원, 더하기 1은 중심, 그래서 360 더하기 1은 361. 바둑판 중앙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천원, 하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바둑판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도 바둑의 수순처럼 보입니다.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항아 문명, 이곳에서 문자와 법, 도시, 국가, 종교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첫돌입니다. 고전시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하며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둑으로 보면 중앙에 놓인 큰 돌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등장하며 지중해 세계가 하나의 판이 됩니다. 중세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세계,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동, 동유럽까지 확장하며 유라시아를 연결했습니다. 바둑으로 보면 판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수입니다. 근대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콜럼버스, 바스코다 가마, 이 항해 이후 세계는 하나의 지구 문명으로 연결됩니다. 바둑판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 20세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 두 축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둑으로 보면 판 전체가 흔들리는 대결이었습니다. 바둑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집을 만드는 것, 역사 구조로 보면 문명 탄생, 역사 진행, 결과 등장. 그래서 바둑판은 종종 인류 역사판으로 해석됩니다. 바둑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둡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바둑돌은 인간, 지도자, 국가, 문명.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돌을 두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제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둑은 전략과 영역, 승패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역사적 조율자, 우주적 권력 조정자를 의미합니다. 한쪽은 권력과 문명, 선천의 흐름을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빛과 성인, 도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바둑판은 천지의 도수, 문명의 전개,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바둑돌 하나하나는 사건 하나, 역사적 결단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바둑을 두는 이 장면은 후천 문명과 인간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석입니다. 바둑판은 세계 역사, 바둑돌은 국가, 바둑 두는 사람은 권력, 세력, 즉 제국이나 권력 네트워크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해석입니다. 신명계 해석. 바둑판은 인간 역사, 바둑돌은 인간, 바둑 두는 존재는 신명, 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역사 흐름에 작용한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상제와 수부 해석. 가장 깊은 해석에서는 두 사람을 상제와 수부로 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 역사, 상제와 수부가 판을 설계, 세계 역사, 그 판 위에서 진행, 후천 전환, 새로운 시대 등장으로 해석합니다. 오선우기혈에는 바둑 외에도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사슴, 복숭아, 선녀. 먼저 이 사슴을 봅니다. 전통적으로 사슴은 장수와 신령, 길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선우기열에서 사슴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슴은 마고, 곧 천지 어머니를 뜻합니다. 사슴은 시원, 시를 상징합니다. 즉 새로운 시대, 새 문명의 출발을 의미하며 도의 원천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연의 생명체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 유형을 깨우는 존재, 후천 문명의 뿌리와 중심을 일깨우는 우주의 근본 흐름의 안내자입니다. 선녀와 복숭아. 다음으로 선녀를 봅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복숭아를 주목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복숭아는 불로장생과 신선,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선우기열에서는 이 복숭아가 열매, 즉 인간 완성을 의미합니다.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마칠 종을 상징합니다. 후천 문명에서 이어지는 영적 DNA, 도통의 계승을 나타내는 것이죠. 선녀는 도통 지도자 혹은 열매를 잉태한 존재입니다. 복숭아는 열매를 받는 인간, 즉 완성된 도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선녀가 들고 있는 복숭아는 미래 문명을 열어가는 도통자의 사명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둑은 선천 역사, 사슴은 새 시대를 알아보는 존재, 복숭아는 열매 인간, 선녀는 후천 존재, 즉 바둑판은 선천 역사, 열매의 등장은 후천 역사를 의미합니다. 동양 상징에서는 마지막 수를 초립동이 도수라고 부릅니다. 초립동이는 삿갓을 쓴 아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수를 넣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막둥이는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상징적으로 늦게 등장하는 인물,
판을 완성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동이 도수는 말복 도수, 초복, 중복, 말복, 즉 시작, 진행, 결실, 마지막 열매의 순간입니다. 오선 유기혈에는 선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복숭아는 완성과 장생,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판의 최종 결실을 의미합니다. 오선 유기열 그림에서 신선들은 바둑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바둑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바둑판은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나는 순간 하나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즉, 인류 역사는 천지의 바둑판 위에서 진행된 한 판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긴 판이 끝나는 순간 마지막 수가 놓이고 하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